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신진희입니다. 혹시 반려묘나 반려견 키우나요?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반려묘 조이 키운 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누가 아이를 키우냐 하는 상황처럼 누가 고양이, 누가 강아지를 키우냐 양육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반려묘나 반려견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다 보니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반려묘, 반려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혼할 때 반려견 양육권 분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미국의 경우 반려견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고 또 자식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남편하고는 헤어져도 반려견과는 헤어질 수 없다는 사람들도 많죠. 게다가 가끔 남편 또는 아내보다 반려동물이 더 의지되고 나을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이 생기면서 반려동물을 누가 더 많이 산책시켰는지, 밥은 또 누가 자주 뒀는지, 누가 처음에 데리고 왔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판사들이 한다고 합니다. 정말 양육권 분쟁과 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만 이제 강아지, 고양이로 이제 바뀌는 거죠. 양육 계획서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강아지를 키울 거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 법에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물 또는 물건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법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고 양육권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살아있는 지각적인 존재로 인정해서 양육권 대상에 포함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입니다. 2022년에 반려동물은 살아있는 지각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좀 뿌듯하더라고요. 실제 한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반려견을 남편이 데려간다고 하자 아내가 소송을 제기했고 아내는 반려견에 대한 공동 양육권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공동으로 반려견을 입양했다는 내용이 적힌 입양 계약서와 병원 진료비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아, 네. 해외는 공동 양육권을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공동 양육권이라고 하면은 한 달 이주는 이쪽에, 한 달 이주는 이쪽에 네. 이런 식으로 공동 양육이 많이 인정되다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사실 공동 양육은 좀 인정되지 않고 이제 일방에게만 이제 양육권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우 실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협의가 모두 원만하게 되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이 해결되지 않아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 걸까요? 처음에 입양 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데리고 올 때 누가 비용을 냈는지, 동물등록제상 동물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 주된 양육자, 혼인 전, 혼인 후 언제 입양을 하는지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강아지, 고양이 양육 대상은 아니니까 만약에 어느 한쪽이 키우게 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을 소유하게 된 당사자가 반려동물이 사망할 때까지 사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 반려동물에게도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 있어요. 반려동물 그 양육비 받을 수 있냐고. 만약에 면접 교섭을 하고 싶다면 줘야죠. 딱 맞물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양육비를 받지 않는데 면접 교섭 해주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려면 양육비 조의 어떤 금원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지. 사료값은 줘야죠, 그죠? 네. 헐리우드 유명인들도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을 치렀는데요. 제이크 질렌할은 커스틴 더스트와 이혼하면서 반려견의 양육권을 나눠 가졌고요. 또 드류 베리모어 같은 경우에도 반려견 플루시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퉜다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백만장자 기업인 마시 뉴마크는 이혼하면서 반려견 로키의 양육권 소송에 약 8천만 원 가량을 썼다라고 합니다. 실제 양육권 못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학대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반려동물 학대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겠죠? 배우자가 반려동물을 괴롭히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혼 사유 자체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상담할 때 이렇게 반려동물 학대하는 경우 이제 심지어 반려동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담 좀 있긴 합니다. 실제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자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로
실제로 던져서 죽게 만들어 벌금 500만 원을 이제 선고받은 사례도 있긴 했습니다. 몇백, 몇천만 원을 주고서라도 서로 데려가서 키우겠다는 부모도 있는 반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있네요. 변호사님께는 해당할 일이 없긴 하겠지만 반려묘 양육에 누가 가장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반려동물의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스페인이나 캘리포니아주처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점점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모두 가족 이상으로 그 반려견, 반려묘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점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도 빠르면 몇 년 아니면 십몇 년 뒤에는 반려견, 반려묘와 관련한 어떤 기준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